인도보다 오염이 심하고 도쿄 지하철역보다 혼잡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장소보다 차오티찬 나라를 대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방글라데시를 떠올리셨다면 정확하게 맞히신 것입니다. 마엔손 이후로 개호대한 배를 해체하는 노동자들부터 유독 물질이 가득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매까지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연재해에 짓눌린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겐지스강이 형성한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진 평탄한 지형을 가진 국가입니다. 흔히 강의 나라로 불리는 이곳은 국토 전역에 700개가 넘는 강이 흐르며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약 5만 나선천 제곱마일의 면적을 가진 방글라데시는 1억 7,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방문가 아기들에게 길거리 음식은 꽤나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길모퉁기마다 들어선 임신호점에서 피타, 푸체우카, 치오스포티 같은 애음식을 매일 수백만 명의 배고픈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데워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에서 세척되며 때로는 인도 옆으로 흐르는 개방형 하수도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음식은 뜨거운 태양 아래 파리대에 둘러싸인 채 방치되어 있고 식재료는 미처리된 하수구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조리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지독한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메뚜기나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먹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염소의 신선한 피를 마시거나 익히지 않은 동물의 간을 먹는 관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라, 구지, 루이비통, 베어버리, 프라다의 셔츠를 입을 때마다 그 옷이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3달러도 받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이나라는 세계 최대의 의류 수출국 중 하나이며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저렴한 것일까요? ICMU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될 엄혹한 환경 속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고된 노동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보호 장구도 없이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건물에서 일하며 유독성 염료와 위험 자재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 노동자 중 다수는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노동력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가난한 시골 마을을 떠나온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곳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끝없는 착취의 굴레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졌다는 라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오뮤 공장의 노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세계 최대의 선박 해체장이 있는 치타공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 령악할 것입니다. 이곳의 세어는 거대한 화물선과 유조선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산산조각 해체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누비대온 거대한 선박들이 거의 순전히 사람의 맨손으로 해체되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래온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노동자들이 매일 중금속, 유독성 폐기물, 심지어 방사성 물질까지 직접 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치나 화염 절단기 같은 원시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바다의 거친 폭풍을 견디도록 설계된 선박을 부수어 나갑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에 끌려 시골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지독하게 잔혹합니다. 가임금은 태옥 없이 적고 노동시간은 지칠 줄 모르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호흡기 질환, 화학적 화상, 금속 노출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자신들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환경 오염 역시 심각하여 유독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해안가 주민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치타공의 선박 해체장이 끝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의 도시 지하에는 더욱 어둡고 위험한 세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용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글라데시 도시의 깊은 지하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비하적인 일인 하수구 손 청소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동스거원이라 불리는 이 남성들은 어떠한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과 배수관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인분과 유독가스, 치명적인 질병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어둠 속에서 작업합니다. 그들이 가진 도구라고는 양동이와 삽, 그리고 자신의 맨손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메탄가스로 인한 질식, 하수속 이지성,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카와 같은 대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는 돈은 하루에 단 몇 달러에 불과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방글라데시가 위생 시스템을 현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여 이러한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계와 안전 수칙을 도입하는 동안 이 노동자들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안전장비 제공에 집중하겠다면 숫자 1번을, 기계화 도입을 추진하겠다면 숫자 3번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다세오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글을 배우는 대신 찌는 듯한 땡볕 아래 벽돌 가마에서 10시간씩 일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5세에서 14세 사이에 약 47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섬유 공장에서, 극심한 열기에 노출된 벽돌 공장에서, 혹은 학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집안일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인보다 더 긴 시간인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받는 임금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힘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시스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며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숨을 깊게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호흡조차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수도 다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타이틀을 놓고 늘 상위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규제 없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쓰레기와 바이오마스의 지속적인 소각, 그리고 끝없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결합하여 산소라기보다는 독성에 가까운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비가 겨우이 내리지 않는 겨울철이 되면 다카는 건너편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매연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다카의 공기 오염도가 뉴델리나 베이징, 라호르 같은 대도시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공기오염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15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시언식, 브론키티스, 피감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이미 대행성 질병처럼 확산되어 있습니다. 마일 겪는 출퇴근길이 힘들다고 생각하셨다면 1억 7,300만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하려 애쓰는 방글라데시의 교통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버스와 트럭들은 적절한 정비보다는 오직 무사히 도착하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며 승객들을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가득 실어 나릅니다. 복도에 몇 명 대어 서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차량의 옆면에 매달려 가거나 지붕 위에 앉아 가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잡을 수 있는 모든 구조물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수도 다카에서는 혼잡 시간에 겨우 3마일을 이동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승객용 칸이 달린 자전거 인력거인 릭샤도 존재합니다. 릭샤를 운전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안타까울 정도로 마른 체형이지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온종일 페달을 밟으며 사람들을 먼 거리까지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단연 철도 시스템입니다. 쿨토액은 시간이 되면 열차는 내부 객실뿐만 아니라 외부 전체가 사람들로 덮이게 됩니다. 승객들은 열차 지붕 위에 앉고 창문에 매달리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움켜쥔 채 목숨을 걸고 이동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외딴 지역에 사는 만디족, 즉 가로족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공유하는 풍습입니다. 만디 부족 문화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자매나 가까운 여성 친척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자칫 미혼으로 남을 수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줍니다. 이내운 계승과 리데오십이 여성 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모계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아이 관습은 위험한 노동 환경이나 취업을 위한 이주 등으로 인해 남성 인구가 적은 공동체에서 실용적인 목적을 수행합니다. 남편을 공유함으로써 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성들의 삶을 지원하고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성불평등은 선진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매우 놀랍습니다. 방글라데시 여성의 약 51%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조혼율 중 하나입니다. 배업적 시스템 자체도 이러한 불평등을 지속시킵니다. 이슬람 샤리아에 기반한 상속법은 남성에게 여성이 받는 것의 2배를 부여하여 여성이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듭니다.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압박이 강한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나 고등교육 이수를 꺼리는 문화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가정폭력 발생률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지만 이러한 사건을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보호보다는 더 큰 사회적 낙인을 가져옵니다. 많은 이들이 말을 꺼냈다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고통을 침묵 속에 견뎌내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회에서는 중매 결혼이 주를 이루며 개인의 감정이나 궁합보다는 가족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가 우선시됩니다. 애오면이 신랑과 신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및 가족적 압박이 너무 강해서 특히 여성의 경우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감정적 교감이나 개인적 끌림보다는 경제적 능력, 학력, 가문의 평판, 사회적 인맥 같은 요인에 집중됩니다. 지참금 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측 가족은 상당한 지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가문들은 이를 일종의 거래처럼 협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은 자신들의 미래 전체가 타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꿈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커리어가 애인적 발전을 추구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세혼 태권이나 감정적 교감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만들어내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제도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문화적 전통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가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행복과 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적 체면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욕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며 자라나고 결국 자신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시스템을 강요하는 악순환을 이어갑니다. 다카의 혼잡한 도로 한가운데에서 버스가 빵빵거리고 릭샤가 얽혀 지나가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동하려 애쓰는 와중에 소 한 마리가 도로 중앙에 누워있는 기이한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통은 정지되고 버스는 대기하며 릭샤는 돌아갑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소는 도시교통의 실용적 필요성을 초월하는 신성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소를 치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초현실적인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방글라데시는 소고기 소비가 종교적으로 허용되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소수 집단의 문화가 널리 받아들여져 전체적인 문화적 바탕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세오구적 서구적 시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의 배설물과 관련된 힌두교 의식일 것입니다. 일부 힌두교 집단에게 소의 소변과 대변은 신성한 힘을 가진 정화 물질로 여겨집니다. 신도대울이 질병을 치료하고 신의 축복을 받으며 죄를 씻어낸다는 믿음으로 신선한 분뇨로 목욕을 하는 축제도 존재합니다. 일부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이러한 의식에 참여합니다.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깊은 신고의 행위로서 소똥이 섞인 진흙을 몸에 바릅니다. 오해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참가자들에게는 깊은 영적 교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과밀한 도시에서 절망이 기회와 충돌할 때 범죄는 도덕적 몰락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으로 변모하곤 합니다. 다카, 시타공, 쿨나 같은 도시 지역에서 범죄는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노점상부터 부유한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범죄는 단순한 무작위 폭력이나 어쩌다 발생하는 절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깊이 박혀 있는 체계적인 현상입니다. 다카이 북저기는 시장에서 소매치기와 좀도둑질은 매우 흔해서 상인과 손님 모두 소지품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혼잡한 버스 승강장에서는 승차와 하차의 혼란을 이용해 승객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활동합니다. 대중교통은 특히 위험합니다. 붐비는 버스와 릭샤는 주의를 흩뜨리고 협동하여 좁은 공간에 갇혀 대응하거나 도망칠 수 없는 승객을 털어가는 범죄자들에게 완벽한 숨어들 공간을 제공합니다.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범죄가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배업의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사람들은 신고를 해봤자 도움보다는 번거로운 일만 더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도와 강도는 도시 생활의 일부이자 어쩔 수 없는 일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들은 항상 경계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잃는 문제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범죄가 가져오는 진짜 대가는 안전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로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강가 지역에서 수상시장은 험난한 지형에 적응한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적 인프라가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시장들은 마치 떠다니는 도시처럼 운영되며 상인들은 해가 뜨기 전 과일, 가이소, 생선, 생필품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구매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오가거나 강둑에서 물로 걸어 들어와 아름답고도 혼란스러운 거래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내은 도로를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불가능한 지역에서 마을 전체를 연결해주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이수상 시장은 단순히 볼거리가 많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생명선과 같습니다. 오에딴 지역에 사는 농부와 어부들은 생산품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이 시장에 의존합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수상시장은 사회 경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상인들 스스로가 배 위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장은 상업 공간을 넘어 떠다니는 마을이 됩니다. 아이들은 이 배 위에서 자라나며 걸음마를 떼기 전에 수영을 배우고 물이 도로이자 집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러나 이 시장들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해 물은 상인과 손님 모두에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빈번하고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시장 운영이 중단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기 내어무 오염도에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환경 변화로 주민들이 이주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 시장 중 상당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강들은 한때 문명의 젖줄로서 깨끗한 물과 교통수단, 시그양, 그리고 농업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이 강들 중 상당수는 한때 삶을 지탱해 주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는 유독성 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환경 재앙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겸게 변하고 수면이 산업용 거품과 쓰레기로 덮인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새어 화학 물질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서 사람들은 다리를 건널 때 얼굴을 가립니다. 수백만 가구를 먹여 살리던 물고기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물에 닿기만 해도 피부 자극과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들은 강을 무상 폐기물 처리장으로 여기며 화학 제품, 염료, 산해오비 부산물을 강에 직접 버려왔습니다. 도시와 마을도 이에 합세하여 인분과 쓰레기를 버리는 개방형 하수도로 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시기량과 수입을 강에 의존하던 어콘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몇 세대에 걸쳐 같은 강에서 고기를 잡던 가족들은 조상들을 살려주던 물이 어떠한 생명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독해졌기 때문에 실직과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밀한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전통 마을을 뒤로 한 채 도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계형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여전히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 이 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화학 물질과 세균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수인성 질병은 강가 마을에서 대행성으로 퍼졌고 깨끗한 음용수를 구하는 것은 수백만 명에게 매일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환경 파괴가 현재의 기술과 자원으로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내울 모든 오염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강이 회복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며 많은 강들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행태계 전체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었고
이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이비도적인 현대적 과제에 직면한 국가에서 전통적인 관습과 예의 범절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사회적 규칙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1억 7,3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힘든 환경 중 하나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생존 기제입니다. 무브사이라 할지라도 애정 표현을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내은 단순히 종교적 보수성이나 문화적 전통 때문만이 아닙니다. 애인적 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생활이 사치인 사회에서 이러한 규칙은 과도하게 혼잡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비좁게 살아야 할 때 엄격한 사회적 경계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복장 규정 역시 중요하며 사회적 압박을 통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얌전한 오스카림은 단순히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눈에 띄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치 않는 시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옷차림 선택이 공공장소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마을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조차 방글라데시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폐기물 관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도시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단순한 몰상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위기와 환경 재앙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쓰레기 투기에 반대하는 사회적 압박은 시스템적 실패 속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위생과 존엄성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관습들이 외부인에게는 제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한도엔 자원 속에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사회적 틀을 제공합니다. 엄청난 난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의 기준을 세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문제점을 나열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15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은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억 7,300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회를 무너뜨릴 만한 난관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살아남고 일하며 사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선박하 애체장에서 목숨을 거는 노동자들부터 땅에서의 상업이 불가능해지자 수상시장을 만들어낸 가족들, 노동구로 내몰린 아이들부터 모두의 생존을 위해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빛나는 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실패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의 지혜와 의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통계 수치 뒤에 존엄성과 생존, 그리고 희망을 위해 싸우는 인간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번에 옷을 입을 때 그것을 만든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체증에 불평할 때 폭염 속에서 페달을 밟는 릭샤 운전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지 깨끗한 물을 틀 때 자신들의 강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는 결국 너무 많은 인구가 너무 적은 땅과 자원 위에서 살아남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적응하고 견뎌내며 의미를 찾아내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들 중 어떤 점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방글라데시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라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